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태조사 부분 체크할 텐데요. 실태조사는 사실 기업진단인데요. 핵심은 기업진단인데 기업진단은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내용이 있으니까요. 실태조사의 개괄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실태조사 이게 원래 예전에 주기적 신고라고 했던 부분이 변경이 돼서 지자체에서 이상 징후가 파악됐을 때마다 실태조사라는 걸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조사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실 실태조사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하게 돼 이상 징후를 받게 되면 기업 진단을 기업 진단 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업 진단에서 적합하다 그러면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사 대상은 재무제 이제 어떻게 자료를 취합하냐 실무적으로 그걸 파악을 해야 될 텐데 공무원은 재무제표를 보겠죠. 재무제표는 어디서 보겠습니까? 실적 신고에서 보겠죠. 또는 뭐 우리가 키스콘 신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사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 참조해서 볼 테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봐가지고 기술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맞는지 업체에서 신고한 그 기술인이 기술인 협회에 등록을 한 사람인지 실제 기술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참조를 하겠죠. 전산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4대 보험공단의 4대 보험 가입비 현황 자료를 봐서 상시 근로가 맞는지 그 기술인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겠죠. 또 보증금액 가능 확인서 요거를 협회에서 보증금액 가능 확인서 이런 거 발급받는데 그것들을 이제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보증금액 가능 확인서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겠죠. 협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그러면 지자체는 그러저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출해서 실태조사 대상을 선발한다. 적어도 근데 주기적 신고는 3년에 한 번에 해왔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역량이 조금 인적 역량이 좀 딸리긴 하지만 어쨌든 3년에 한 번 또 4년에 한 번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매년 결산 때마다 이 실태조사에 준비를 하도록 기업진단 지침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엄밀하게 볼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고요. 그 업체 직접 못하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그 부분을 의뢰를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문 인력이 건설업을 자주 보는 업체 그 세무사 사무실이 꼼꼼하게 자본금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반드시 기장 대리를 할 때 기업 진단을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봐주는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계약이라든가 수수료를 주고도 사실은 그런 뭐 결산에 대한 부분 검토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번 조사가 나오면 소급해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기간이 지나면 그거 재무제표 신고 들어간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또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재무제표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 기준일은 자본금은 정기 결산일로 하고요. 기술 능력은 이전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건 빼고 조사일 예전 실태조사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또 시설은 조사일 현재의 상태를 봐서 봅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른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 다음 기술 능력은 아까 고용보험 가입 내역, 고용계약서, 급여통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이제 그 공단에서 봤을 때 또는 공단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외에 출장 가 있다는 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가지고 여기다가 기술 능력자로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전산으로 파악이 되니까 또 질병이다 뭐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넣으면은 바로 잡히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시설 장비 등 기타 이 부분은 건설업 관리 규정 2장 3항을 준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실태 조사를 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